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의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에 재정 전문가인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선임됐습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영산강의 수질이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악화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겨울철 광주시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오늘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에 재정 전문가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선임됐습니다. 광주시장이 맡아왔던 당연직 이사장제가 민간 전문가 체제로 전환되는데요. 비엔날레 당면 과제인 재정 확충과 조직 혁신이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경제부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역임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새 이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지난 8월 윤장현 광주시장이 재단 운영 책임을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며 이사장직을 사퇴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이로써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2008년 신정아 감독 선임 파문 이후 광주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아온 지 6년 만에 민간 전문가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정부 경제수장과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신임 이사장이 광주 비엔날레의 당면 과제인 재정 확충과 혁신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선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간인 이사장 체제, 그리고 재정과 마케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 새 이사장을 맡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하다. 홍성남시 작품 전시 유보 사태로 시작된 비엔날레 혁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활동을 시작한 비엔날레 혁신위원회는 새로운 정체성 정립과 조직 개편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말까지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어 미술계와 재단이 주최하는 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 2월 이사회에서 혁신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창설 20년 성년식을 혹독하게 치르며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 광주 비엔날레가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혁신도시의 농어촌 공사에서 열리는 출범식에는 시도지사 등 지역기관장 5명과 한전사장을 비롯한 이전 공공기관장 16명 등 모두 21명이 참여합니다. 기관장들은 출범식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노력과 이전 공공기관 협력업체 유치, 기관장 회의 정례화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고통과 슬픔으로 상처받은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이 시대의 아픔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이 무엇인지 식별해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고통받는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살림살이가 조금씩이나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전남만 유일하게 경제 상황이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전체의 실질 지역 내 총 생산은 전년보다 2.7%가 늘었습니다. 충북과 충남이 각각 5%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전남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여수 엑스포가 끝난 뒤 건설업이 둔화된 데다 조선과 철강, 석유정제 등 주력 산업이 모두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3.4%의 성장률로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돌았습니다. 전남 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광주 전남의 총 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2%에서 다시 6%대로 내려앉았습니다. 1인당 개인 소득은 광주가 1,510만 원, 전남이 1,350만 원으로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광주 경제의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은 변동이 없었던 가운데 건설업은 높아진 반면에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전남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비중은 높아진 반면에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시는 새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비롯해 경제, 재정, 환경 등 총 6개 분야에서 62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가 인상되며 자동차세와 담배 소비세 세율 등이 오릅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겨울방학 동안 결식 우려가 있는 관내 저소득층 가구 아동 18,000여 명에게 내년 2월 말까지 급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동에게는 급식 전자카드가 지급되며 내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가맹점, 지정음식점과 도시락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모두 854곳에서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아르바이트를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소중한 경험이 돼야 할 시간이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성희롱과 폭언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 한두 번쯤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는 고등학생들. 18살 김모양도 석 달 동안 유명 빵집에서 일했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4,200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어제 그쪽 주변이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나중에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안 올려줬어요. 커피숍과 음식점, 편의점 등 일하는 청소년은 점점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노동 조건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남 지역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6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다반사, 손실을 물어내게 하거나 성희롱과 폭언 등 부당 대우도 청소년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을 근로 감독해야 될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이 청소년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포함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등 교육 시민단체들은 고용노동부에 도내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정상화 등 근로감독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조원 2,000여 명은 광주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 현장에서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문제를 수수방관한다며 광주 고용노동청을 규탄했습니다. 건설 현장 노사 분쟁으로 노조 간부 4명이 구속됐는데도 노동청이 중재와 조정에 나서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하라며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는 건설노조는 광주 고용센터 소장, 광주 고용노동청장 등과 면담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영산강의 수질이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악화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BOD와 조리농도 등 영산강의 수질 지표가 4대강 사업 전보다 나빠졌고 보건설과 준설로 인해 강물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등과는 달리 물바지공의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파업에 가담한 철도 노조 간부의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조모 전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간부와 조합원 1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파업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고 철도공사와 국민이 피해를 봐 유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철도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무죄 판결과 대비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노동조합 수십여 곳에서 불법 후원금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이어진 강추위로 한랭 질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한 137명이 신고됐다고 말했습니다. 만성 질환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이 저체온증 환자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히 음주가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장성군 장성읍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300여 마리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9,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미 축사에 있는 보온 등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변경 용역 최종 보고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에서는 영호남 시민단체의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 방향을 결정할 KDI 용역 최종 보고가 한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지난달 연기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번 용역은 현재 매각 일변도인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건물에 대한 장기 임대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기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연구 결과의 완성도가 떨어졌다고, 해양수산부는 KDI에 소신 있는 결과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공공시설 전체 및 그런 부분을 용역서에 좀 반영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라도 좀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해서. 여수와 순천, 남해, 사천 등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추진위원회는 세종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원활한 매각을 위해선 박람회장의 복합해양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투자금 3,800억에 땡처리하려고 세 차례나 매각 공고 내고 앉아있는 것이 오늘의 정부입니다. 사후 활용 변경 용역이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용역 결과로 장기 임대 방안이 나와도 정부의 매각 계획이 변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에너지정보통신기술 공기업인 한전 KDN이 광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본사 신사옥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빛가람 도시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8층 규모의 한전 KDN의 신사옥은 신재생 에너지 등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 스마트 빌딩으로 건설됐습니다. 한편 한전 KDN은 1992년 한국전력의 정보통신 분야 자회사로 세워져 에너지 관련 기업과 기관의 전산 장비를 구축, 관리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나주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깨끗하고 투명한 한전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본사 임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출발 청렴윤리 다짐 대회를 열고 금품 향응수수 금지 등 4개 항목에 대한 서약을 시행했습니다. 또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승진심사위원회와 익명제보 신고 시스템 등 상시적인 제도 개선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호 타이어가 5년 만에 워크아웃에서 졸업하게 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이 금호 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결과 채권의 기준 75% 이상 승인을 얻어 가결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채권단의 사실상 워크아웃 종료 결정으로 채권단 보유 지분의 매각 논의도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금호 타이어에 대한 박삼구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7.9%로 박 회장 측은 채권단 보유 지분에 대한 우선 매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경영자총협회 등 지역 경제계도 지역 기업인 금호 타이어의 워크아웃 종료를 환영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겨울철 광주시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올해도 문을 엽니다. 오늘 개장식을 갖고 내년 2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시청광장 중앙에 자리 잡은 은빛 빙판이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들을 위한 겨울철 놀이 공간으로 야외 스케이트장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케이트장이 올해에는 더욱 보강됐습니다. 빙질이 얇아져 더 단단하고 미끄러우며 조명탑을 설치해 야간에도 쾌적하게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바닥에 그 목재 데크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였고요. 양질의 그 스케이트를 보강해서 국내에서는 가장 질 좋은. 또 간호사가 상시 대기하는 의무실을 별도로 운영해 이용자들의 안전에 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스케이트와 헬멧 대여료를 포함해 1,000원입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 금요일과 주말에는 밤 9시 반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스케이트장은 오늘 오전 11시 비보이 댄스 공연과 전문 선수들의 시범 스케이팅으로 문을 엽니다. 2014년도 대한체육회 체육 장학생으로 우리 지역 체육인재 25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장학생은 올해 전국 및 국제규모 대회에 입상한 초중고 학생 선수들입니다. 광주광역시 체육회는 광주체육의 미래가 될 꿈나무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아시아전당이 빛의 공연장으로 변모합니다. 아시아전당 어린이 문화원과 옛 전남도청 별관 묘벽에는 어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빛을 이용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레이저 아트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광주 출신의 미디어 아트 작가인 이인남 씨의 작품이 빛을 통해 구현됨으로써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광주시가 개최한 2014 청년 아이디어 컨퍼런스에서 결선 10팀 가운데 조선대 크리에이티브 액션팀의 교통 혼잡을 줄이는 일방통행 안내 신호등 아이디어가 대상에 선정돼 상금 3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금상에는 전남대 리버닥 팀의 범죄 잡는 푸른빛과 조선대 조선여대 팀의 문화도시를 달리는 문화버스가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선정된 아이디어를 향후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증가하는 치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을 겪게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책연구단이 출범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령화. 이에 따른 치료와 관리 비용도 지난 2012년 10조 3천억 원에서 2030년에는 39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광주 전남 지역의 치매 환자 비율은 9.5%로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노인 인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치매 환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매는 초기 단계의 약물로 치료할 경우 증세 악화를 늦출 수 있어 빠른 진단과 우선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국비 등 모두 165억 원이 투입되는 치매 연구센터는 오는 2019년까지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의 최적화된 치매 예측과 조기 진단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지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초정밀 MRI를 촬영해 표준 뇌 지도를 만들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국인에게 특징적인 치매 유발 인자도 찾아 나설 계획입니다. 뇌 지도가 구축되면 그것을 표준으로 치매가 발생할 것인지 아닌지를 미래에는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치매 예측과 조기 진단 기술로 국내외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의료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 내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